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전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발전기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였어요? 가만히 있는 도선에, 특히 그 코일 같은 도선 있죠? 거기에 자기장의 변화를 주었을 때, 즉 자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보면 코일을 왔다 갔다 하든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든지, 이런 자기장의 변화를 주었을 때 이 도선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자, 지금 발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자석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요. 지금 노란 선은 코일이고, 코일이 다른 또 전선들과 연결돼서 전구를 밝힐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코일은 또 프로펠러랑 연결됐어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돌리면 여러분, 코일도 같이 돌아가요. 그러면 자석 안에서 코일이 막 돌아가다 보면 그 코일이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일정한 자기장 내에서 지금 우리 자석은 지금 정해져 있죠. 여기에 코일을 회전할 겁니다. 그러면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의 면에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할수록 훨씬 더 많은 그 전기가 유도됩니다. 전류가 유도돼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제 코일을 회전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지게 되거나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전자기의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자기장 내에서 코일을 회전합니다. 코일이 운동하잖아요. 그 운동하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자석 안에서 코일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분명히 자기장이 흐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 시간에 했던 보면 그 코일 그 안쪽으로는 자석을 넣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데 옆으로 봤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많이요. 그래서 지금 발전기의 자석 사이에 코일이 저렇게 누워 있으면 안쪽으로 지금 자석이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0도일 때는 코일 내부를 자기력선이 지나지 않아요. 45도 정도 한번 회전해 볼까요?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러면 코일 내부를 N극에서 S극으로의 자기력선이 조금 몇 개, 2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90도로 회전을 해보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갈 거고요. 코일 내부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선생님 그린 거로는 5개나 되잖아요. 아, 지금 네, 검은 색깔이 뭔가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고요. 그걸 선으로 나타낸 자기력선이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N극이고요.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0도에서 90도로 회전을 할 때의 코일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가하죠. 지금 N에서 S극으로 자석을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 여기 있는 코일이 깜짝 놀랍니다. 방해하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전자기 유도 때문에. 그래서 코일에서는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립니다. 지금 분홍 색깔 보이나요?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왼쪽이 N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S극이고요. 자석의 자기장 통과하는 방향과 반대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지금 자기장 N극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 코일을 어떻게
돌겠어요. 예, 코일을 이렇게 위로 해서 감싸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N극을 왼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코일에서 자기장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감아 쥐어 보면 전류는 밑에서 위로 감싸서 쥐는 4개의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구가 반짝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펠러는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90도 회전 말고 좀 더 회전해 보면 135도 정도로 회전해 보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코일이 눕게 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수가 90도일 때보다도 감소하죠. 자기력 선의 수가 감소했으니까 즉 자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니까 즉 NSS극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가는 그 부분을 감소하니까 이 코일에서는 안 돼, 감소하지 마. 원래 있던 대로 계속 있지. 왜 자꾸 감소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도 역시나 그 N의 자기력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는 쪽으로 또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90에서 135도로 회전할 때 코일 내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 N극을 향하니까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에, 오른손의 그 엄지손가락이 N극을 향하니까 다시 이 코일을 감아 쥐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서 위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걸리고요. 밑에서 위로 가마지 모양. 밑에서 위로 가마지 모양으로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전류가 걸립니다. 여러분, 아까 같은 쪽에서는 위로 향하다가 지금은 또 그 부분이 아래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코일을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도 변화하고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계속 한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한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석 안에서 코일을 돌리면서 전류를 만드는 발전기의 원리를 배워봤습니다. 발전기 외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발전기는요, 아주 큰 발전기를 만들어서 발전소에서 이용합니다. 발전소에서 매우 큰 자석과 그리고 아주 수많은 코일을 감음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류를 그리고 전압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자전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의 바퀴에 보면 자석에 돌아가고요. 그리고 코일이 철심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를 돌리면 그로 인해서 자석도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일에 어떤 전류가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그것이 자석의 자전거의 그런 근처에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자전거의 빛이 안 나다가 우리가 자전거를 돌리면서 자전거에 반짝반짝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원리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자전거의 발전소가 아니라 자전거의 발전기라고
얘기하겠어요. 세 번째는 교통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교통카드를 버스 탈 때 인식기에 딱 대면 삑 하면서 통과하잖아요. 자, 카드 안에 어떤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 같은 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식기에는 어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딱 대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시키면 바로 인식기가 전류가 흐르면서 삑 소리가 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직류와 교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직류는요, 우리 건전지에 뽀로로 그 전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뽀로로를 켤 때 건전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건전지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때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5V 건전지를 사용했으면 우리는 항상 전압이 1.5V로 정해져 있고요. 또 방향도 항상 건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이라는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교류는요, 오늘 열심히 배웠던 전자기도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이용한다고 했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 방금도 보았듯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변하면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한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가 계속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직류랑 다르게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하면서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도 전류를 생산할 수 있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배웠잖아요. 즉 교류 때는 유도 전류, 즉 전류의 세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류는 딱 건전지만큼의 전압이 흐르고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고요. 교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변하고요. 지금 위와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방향이 물결 모양으로 세기도 변할 수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